네, 알겠습니다. 그럼 2교시 과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2교시는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각 25문제씩 총 100분 내에 풀게 되죠? 네, 맞습니다. 민법부터 말씀드리면 초시생에게는 정말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라는 만큼만 하셔야 합니다. 저는 하라는 것만 하기도 바빴기 때문에 왜? 라는 생각을 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저희 학원 강사님은 최대한 범위를 줄여주시려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굳이 스스로 양을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학원에서 하는 만큼만 충실하게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학원 홍보는 아니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전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교양에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과목이 영어라면은 법 과목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민사소송법이라던데 제가 맞나요? 네, 저도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법 과목 중에 가장 어렵고 생소하게 생각하는 과목이 민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는 법 과목 중에 민소법이 가장 재밌었습니다. 절차법이기 때문에 처음 고비만 넘기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강사님께서도 이런 수험생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매 순환마다 같은 부분을 설명하실 때 1순환 때 설명을 거의 그대로 똑같이 해주셔서 나중엔 제가 왜 강사님의 말을 외우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익숙해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형사법들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고득점을 노리는 과목이라던데 우리 법청님도 고득점 하셨나요? 네, 저는 이번 시험에서 형법 같은 경우는 고득점을 받긴 했지만 저는 특이하게도 많은 수험생들이 고득점을 노리는 형법이 민법 다음으로 어려웠습니다. 저는 법 과목에서 궁금하거나 질문거리가 많이 없었는데 형법만은 질문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양이 너무 많고 비슷한 것 같은데 결론이 완전히 다른 판례도 많고 외울 부분도 많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 형법 강사님은 1순환에서 3순환까지 판서량이 많아서 해당 시기에는 학원에서 제공되는 필기노트를 모두 모아 제본을 하였습니다. 1순환에서 3순환 때까지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4순환, 5순환 때에도 계속 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판서노트 제본에 필기를 더하는 식으로 4순환, 5순환 필기를 했습니다. 형법이야말로 양을 늘리면 끝도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강사님이 하라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한 과목 형사소송법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많은 수험생이 고득점을 노리는 또 다른 과목이죠. 하지만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고득점을 노리는 과목이라고 쉽게 볼 과목은 아닙니다. 처음엔 너무 어려워서 상담을 신청해서 다른 사람들은 제일 쉽고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라던데 저는 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강사님께서 쉽다고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형소법도 법 과목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하시다 보시면 어느새 모의고사에서 고득점을 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결론은 꾸준하게 성실하게 강사님들이 하라는 대로 하라 뭐 이런 뜻인가요? 네, 결론은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가 참 어렵죠. 좀 뻔하긴 합니다. 이번에는 모의고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실제 시험을 치기 전에 연습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모의고사는 어떠셨어요? 4순환 모의고사, 그러니까 각 학원에서 진행하는 진도별 모의고사와 실전 모의고사로 나눠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학원의 경우 4순환, 즉 11월, 12월에는 각 과목별로 진도별 모의고사를 진행하였는데 타 학원에서도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모의고사 점수로 많이들 슬퍼하시는데 이론 강의를 막 끝내고 어떻게 시험을 잘 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만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못 봤다고 해서 슬퍼하실 필요는 당연히 없지만 잘 쳤다고 해서 기뻐하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는 회를 거듭할수록 좀 익숙해진다는 느낌이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다소 생소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절대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실전 모의고사는 뭐가 다른가요? 실전 모의고사는 제가 공부할 당시에는 일요일에 날을 잡아서 해당 학원 수강생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모의고사를 신청한 사람들은 전부 학원에 모여서 9월 말에 한 번, 11월 말에 한 번, 12월 말에 한 번 이렇게 총 3번을 봤었습니다. 저는 실전 감각을 높이기 위해 3번의 모의고사 모두 응시하였습니다. 처음 실전 모의고사를 쳤을 때 당황스러움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초시생들은 문제 푸는 순서부터 시간 배분까지 매우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실전 모의고사를 치는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본인만의 순서를 만들고 시간 배분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교시의 경우 헌법 15분, 영어 35분, 국어 35분, 한국사 15분 이렇게 배분했는데요. 영어와 국어의 경우 시간에 압박이 심하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운데에 끼웠고 앞, 뒤 과목은 본인 임의대로 지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교시의 경우는 형소법 15분, 형법 25분, 민소 30분, 민법 30분 순으로 풀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법 과목의 경우 시간에 맞게 풀 수 있으니 딱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어, 국어의 경우 정해진 35분이 지났는데도 다 못 풀었을 경우 과감히 찍고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시험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때 충분한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교시에서 5분 정도는 융통성 있게 배분했고 2교시는 순서대로 푸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가장 자신 있는 과목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와, 1교시, 2교시를 합쳐서 총 200문제를 200분 안에 풀어야 한다니 문제를 읽다가 지치겠는데요? 그럼 실제 시험은 어땠나요? 그날의 후기가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시험은 코로나 때문에 연기하는지 여부가 시험 직전까지도 미정이었는데 다행히 연기되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사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때부터 제 몸 상태와 머리가 언제 깨는지를 철저하게 파악하여 시험 직전까지 그 리듬에 맞췄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 모의고사를 치고 채점할 때쯤 머리가 깬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 당일 6시쯤 일어나서 준비를 빨리 끝마치고 국어 모의고사 한 세트, 그러니까 25문제를 풀고 시험장으로 출발했었습니다. 교문 통과 후 체온 측정을 하고 고사장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때까지만 해도 시험 칠 때는 마스크를 코까지 내릴 수 있었는데 요즘은 더 심해져서 올해는 잘 모르겠네요. 시험지 및 OMR 카드 같은 것도 라텍스 장갑 같은 것을 끼고 배분을 해주셨습니다. 맞다. 그리고 한 가지 당황스러웠던 점이 있는데 모의고사에서는 학원 실무진 분들이 시작과 끝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 저희 교실의 경우 감독관님께서는 별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방송에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할 겨를도 없이 얼떨결에 첫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저는 평소 귀마개를 끼고 시험을 치는데 저는 1교시 치고 쉬는 시간에 귀마개를 안 뺐어요. 아는 사람들끼리 난이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다음 시험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 일부러 안 듣기도 했고 간단한 식사 후 2교시 시험을 준비했었죠. 학원별로 시험 직전에 보고 들어갈 자료를 주는데 저는 그 자료와 최신 판례 모음집을 들고 갔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의 경우 최신 판례들이 많이 안 나와서 좀 아쉬웠던 것 같네요. 정말 긴 시간 달려왔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법원직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떻게 해줄까요? 처음 법원직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은 1년 만에 합격하기 쉽지 않은 시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년을 잡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니 점점 나는 1년 차라서 라는 핑계를 대는 저를 발견하게 됐고 올해 떨어지더라도 최소한 저런 핑계는 대지 말자는 식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독하게 공부를 하게 됐고 운도 좋아서 11개월 만에 합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교육원에서 보니까 1년차 분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니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평정심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가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모의고사에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나중에 인원수가 공개됐을 때 줄었다고 낙심하지 않고 실제 시험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평정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작년 12월에 공고가 뜨고 많은 분들이 미리 낙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0년 만에 최저 인원이었고 경쟁률 및 응시자는 10년 만에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저는 초시생이라 그런 시험의 흐름을 잘 몰라서 그런지 큰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공부를 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2018년 한국의 직업 정보를 보면 직업 만족도가 높은 직업 7위에 법원직 공무원이 선정됐었죠. 교육원 온라인 교육 때 교수님들께서 이러한 뉴스를 인용하시면서 매우 뿌듯해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드시고 시험 칠 때까지도 힘드실 텐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초심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잘 버티셔서 49기로 만나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2020년 9급 법원직 공무원 합격자 법청님과 인터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